보통 고학년은 나름의 타임 테이블이 맞아. 있다면 저학년은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에 푸시를 하면 학습 정서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또 그렇게 마냥 두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또 불안하시고 1, 2학년 때 뭐 챙겨야 될 것들 많다라고 얘기하시고 진도 막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 챙겨야 되는 이런 것들만 잘 챙겨가는 게 사실 진짜 알짜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흔히 초등학교 때 가장 핵심 학년이라고 얘기하면 3, 5학년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때 아이들이 실력의 격차가 생기고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근데 그 3학년이라는 게 사실 1, 2학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맞아.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고민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지. 아이가 학교를 가긴 하는데 제대로 배우고 오는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셔. 그렇지. 왜냐면 아이한테 뭔가를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학교에서의 테스트도 거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하신 것 같아. 맞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던데 정말 영어에 올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문해력 중요하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는지 혹은 수학도 그렇잖아. 수학은 배우는 내용이 쉽다 보니까 집에서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옆집 애들은 무슨 학습지, 학원에, 공부방에 다닌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맞아. 우리 애도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고학년은 나름의 타임 테이블이 맞아. 있다면 저학년은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에 푸시를 하면 학습 정서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또 그렇게 마냥 두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또 불안하시고. 맞아. 그러니까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 시기는 사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 그 욕심은 엄마 아빠의 욕심이지 아이가 따라주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이때 배우는 게 뭔지를 좀 들여다보시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 맞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가 굉장히 단순해. 국어, 수학, 통합, 그리고 창책 이 정도 배운단 말이야. 주요 교과는 사실 국어하고 수학 인 거거든. 물론 영어는 3학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공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해야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걸 잘 따라가는지를 파악하려면 국어랑 수학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선생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걸 극복 못하면 이후에 학습 정서가 확 망가지는 파트가 있어. 일단 수학에서는 시계보기 파트야. 국어는 어떨까? 받아쓰기인데 그 중에서도 받침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워. 이 시기에는 처음 배우는 걸 좀 제대로 해놔야지 이 다음 스텝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 그치. 받아쓰기 얘기한 것처럼 수학도 있잖아. 수학은 일단 구구단.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문장제 문제들. 학교에 나가는 게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어려워하고 중요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하시면 좋을까? 일단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문해력을 키우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근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는 잘 표현하는 것까지. 왜냐면 표현을 하는 걸 봐야 잘 이해를 했는지 알 수도 맞아. 있거든. 그러니까 표현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소통이잖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맞아. 학원 수업을 듣는 것도 듣고 말하고 표현하는 거. 이 연습이 되게 또 중요한 게 점점 수행평가라든지 평가 방식 자체도 이 표현하는 게 맞아. 워낙 중요해서 예전처럼 정말 입 딱 닫고 그냥 문제 안 푸는 거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지거든. 특히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수업이 국어는 쓰기가 정말 중요하거든. 단어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문장을 쓰고 이 쓰기 자체가 실력의 척도가 된다. 그냥 쓰기 하는 것만 봐도 이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바로 알 수 있거든. 이때 방심을 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시는 게 사실은 6학년이 돼서도 쓰기가 안 되는 애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 맞아. 6학년인데도 안 시키고 싶은데도 학급에서 받아쓰기를 굳이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도 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학습에 지금 지장이 있다는 걸 너무 뻔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거의 문제점이 저학년 때 안 챙겨서 못 챙겨서 이때 놓쳐서거든. 내가 받아쓰기 하면 나름 잊지 못하는 얘기를 몇 번 내가 한 적이 맞아. 있었잖아. 내가 공부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리고 하면 되구나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첫 출발점이 받아쓰기였다는 사실.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전교 받아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대상이지만 어쨌든 1등을 한 그 기억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니? 아직도 되게 자랑스러웠던 기억. 그 기억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의 시작점이야. 시작이. 아니 근데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꼭 거창하게 엄청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성취감을 갖고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사실 쓰기는 어른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맞아. 그 시작점만 잘 출발하게 해주셔도 엄청난 학습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난 되게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띄어쓰기. 그러니까 영어는 띄어쓰기가 없거든. 그냥 단어는 다 띄어쓰는 거니까. 근데 이 한글의 띄어쓰기는 정말 어렵단 말이야. 맞아. 그렇다 보니까 문법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고 특히나 받침쓰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받침쓰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많이 보고 따라 써봐 이런 솔루션밖에 안 주거든. 그런 것보단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받침쓰기가 좌절시키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 1, 2학년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그때부터 챙기고 체계적으로 학습해보는 습관이 분명히 필요한 거야. 뭐니 해도 수학이 문제인데 아직은 그래도 할만할 때지만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미취학부터 요즘은 워낙에 1, 2학년 수학은 떼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기는 해. 뭐 덧셈, 뺄셈, 곱셈 이 정도까지는 신경을 쓰시지만 아까 말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계보기 이런 건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단순히 시계를 볼 줄 안다. 여기를 좀 넘어서서 몇 분 전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맞아. 12시 45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1시 15분 전 이런 식이라던가 다양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바로바로 출력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시계보기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도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학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라도 시간 관리라던가 이런 측면을 배운다는 게 정말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곱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구구단이라는 게 맥락 없이 외우는 부분들도 있어서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고등학교에서 수학 성적 안 나온 애들을 추적 해보면 구구단부터 안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맞아. 하는 거야. 맞아. 그냥 맥락 없이 그냥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맞아. 그 반복하는 게 또 지루하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구구단송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 아이가 설령 헷갈리더라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할수록 도움이 되겠지. 맞아. 마지막으로 언급했었던 수학 문장제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는 본격적인 문장제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수학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거든. 표현. 익숙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장제의 기초를 배운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장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곱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더하기를 하는 거다. 맞아. 이렇게 익숙하게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1, 2학년 때 뭐 챙겨야 될 것들 많다라고 얘기하시고 진도 막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 챙겨야 되는 이런 것들만 잘 챙겨가는 게 진짜 알짜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 가장 핵심 학년이라고 얘기하면 3, 5학년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때 아이들이 실력의 격차가 생기고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근데 그 3학년이라는 게 사실 1, 2학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맞아. 1, 2학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지. 아유, 뭐,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 라고 하시지만, 그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만 좀 챙겨주셔도 정말 수월한 3학년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시간을 내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서 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시면서 아이도 학습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딱 보자마자 와, 좀 필요하다. 특히나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리 스포를 하자면 받침 쓰기 같은 거 사실 따로 케어하기 어렵고 맞아. 딱히 그런 문제집도 없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 케어를 해놓은 문제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초등학교 1, 2학년용으로 총 5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인데 큰 이름은 기적특강이라는 거야. 주제별 단기 완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두껍지도 않거든? 한 30일 정도? 아이들에 따라서 빨리 끝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얇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만 딱 찍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받아쓰기가 부족한 아이다.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준비 학습 파트가 있는데 받아쓰기 학습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띄어쓰기하고 문장 부호 이제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 이런 준비 학습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받아쓰기 연습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이 되어 있어.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불러줘야 받아쓰기를 하잖아. 그치.
그 음원이 있어. 이 말인즉슨 엄마 아빠가 안 해주셔도 가능하다. 아이 스스로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지. 그리고 답안지 안에 보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맞춤법 특강이 들어가 있어. 를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친절하게 해설지도 구성되어 있더라고. 계속 실수가 있어. 받침 때문에. 이게 내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27개의 모든 받침을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한글 받침에 특화돼서 문제집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문제집을 나 본 적이 없거든. 받침만 특화된 문제집은 못 본 거 같아. 제일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거 하나만 떼도 그냥 자신감이 뿜뿜할 것 같아. 제 구성을 보면 마중물 학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 학습이랑 비슷한 거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본문 안에 학부모 지도 특강이라고 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구체적으로 받침 학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날짜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구단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구단도 주제가 툭 치면 바로 나오게끔 학습을 시켜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전호동 고효율 3대 암기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원리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 반복 설계 그다음에 정말 다양한 구단송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슈퍼 액션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액션 동영상으로 가게 되거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구단을 익힐 수 있게끔. 구구단을 외울 때 진짜 곱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워야 된단 말이야. 곱셈이 반복 덧셈이다. 그리고 띄어세기다. 이렇게 사전에 특강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하고 구구단 송 같은 것도 익숙하게 하면서 좀 더 쉽게 구구단을 익힐 수 있게끔 구성된 교재야. 그리고 시계보기는 딱 보면 바로 아는 시계보기. 여기도 정말 직관적이지. 일단은 제일 뒤에 시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문제 풀면서 직접 시계 돌려보고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 어떻게 시계를 보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해서 정말 시계 보기는 요거 한 것만 봐도 완성되게끔 그렇게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아이가 시계 보는 걸 헤맨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이렇게 딱 포커싱해서 하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맞아.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제 자주 나오는 수학 표현들을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묶음과 낱개, 모두, 더 많은, 남은 이런 게 실제로 이걸 더하라는 건지 빼라는 건지 아이들 감을 못 잡을 때 요거 한 건 풀고 나서 문제집에 나오는 문장제 문제들 하나씩 접근해 가면 단계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좀 좋았던 게 여기도 준비 과정이 있어. 문제 상황을 그리면서 읽어요. 문제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요. 이런 파트가 준비 과정이다. 아이들이 문장지 긴 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 이유는 그 상황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문제집에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야. 아이가 수학 표현도 익히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문제집에서 어떻게 문장지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하고 싶은 문제집이야. 자, 우리가 그냥 소개만 드리지 않지. 그치. 이제 이벤트도 있거든. 우리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5권 중에 한 권을 받아서 아이랑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어. 이 문제집들 한 권 택하는 거지만 20분께 이건 7 아니야? 그런가요? 시계 읽기 좀 보셔야겠어요. 네, 20분께 이거 괜찮아요? 뭐예요 이거? 좀 이상하신데요? 날이 네. 더워서 그런가요? 네, 덥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아니, 뭐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데요? 네. 자, 아무튼 20명께 네.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가능한 좀 어려워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아 있고요. 조단쌤은 일단 시계 보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받침 쓰기요? 저는 받침 쓰기로. 네. 네, 그럼 우리도 공부하러 가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